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1년 전, 저는 아내와 이혼을 했고, 지금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 인생은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변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몇 년간 함께 살았지만,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손만 대면 사업이 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항상 실패를 거듭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고, 그로 인해 아내와 매일같이 돈 문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사업을 하지 말고 안정적인 직장을 찾으라고 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잇따른 실패는 우리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고 아내는 지쳐갔습니다. 결국 아내는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집을 떠났고 3개월 후 저는 등기로 이혼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서류만 보냈고 저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지만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서 서류에 도장을 찍고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혼 후 혼자가 되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혼이 저에게는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저는 사업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으며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제 작은 사업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하루하루가 힘든 싸움이었지만 저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로운 전략을 고민하고 고객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사업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 사업이 점차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들이 제 서비스에 만족하면서 소문이 퍼졌고, 결국 제 사업은 예상치 못한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내에 대한 씁쓸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가 가장 힘들 때 떠나버린 것, 그리고 제가 성공했을 때 그녀가 없었다는 사실이 저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저는 과거를 떨쳐내고 성공을 발판 삼아 더 나은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혼한 지 2년이 지나 사업은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의 삶은 이제 안정되고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려가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2년 전 이혼한 아내로부터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그녀는 간절한 목소리로 민준에게 만나자고 했고 오랜 시간 고민했지만 결국 그녀가 무슨 일로 연락해온 건지 알아보기 위해 약속을 잡았습니다. 서울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민준은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성공한 지금 왜 그녀가 다시 나타난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녀에 대한 씁쓸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민주는 그녀를 보고 놀랐습니다. 한때 아름답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사라지고 초췌하고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앉자마자 힘겹게 입을 열고 그동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집을 나간 후 제비족 같은 남자를 만나 함께 지내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지만 그 남자는 그녀의 돈을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걸 걸었지만 결국 그는 그녀를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도 몇 명의 남자들을 만났지만 모두 그녀를 이용만 했을 뿐 진심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한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유부남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는 그녀와 아이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그녀는 절망에 빠져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내는 민준에게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용서해달라며 다시 받아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그녀를 다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미안하지만 그녀와 다시 시작할 수는 없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 최소한의 도움은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그녀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머물 수 있는 작은 아파트와 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아내는 민준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눈물을 흘렸지만 민준은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더 이상 그녀와의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을 느끼며 그녀에게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민준은 복잡한 감정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며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 다른 누군가가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내와의 재회 후 민주는 여러 가지 감정에 휩싸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미 새로운 설렘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설렘의 대상은 바로 그의 아파트 앞집에 사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고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의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곤 했습니다. 그녀와 마주치는 일이 잦아지면서
민주는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끌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베일에 쌓인 듯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겼고 민주는 그녀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이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민주는 그녀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민주는 앞집 여자가 언제 집을 나서고 들어오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그녀의 일정을 슬쩍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주로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거나 데려오는 시간에 맞춰 집을 나섰고 민주는 그 시간대에 맞춰 자신도 집을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연히 마주치기 위해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척하거나 산책을 나가는 척하며 그녀와 마주치는 빈도를 늘려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몇 번의 우연한 만남이 쌓이자 민주는 용기를 내어 대화를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주는 그녀가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시간에 맞춰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습니다. 마침 그녀가 아이와 함께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이었고 민주는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마다 뵙네요. 민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집 여자는 놀란 듯 잠시 멈칫하더니 곧 웃으며 인사를 받아주었습니다. 네, 그러게요. 자주 뵙는 것 같네요. 이 짧은 대화로 민주는 그녀와의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는 좀 더 계획적으로 다가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는 그녀가 집을 나서는 시간을 정확히 맞춰 그녀가 나오는 순간을 포착해 몇 번 더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주는 자신을 그녀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만들기 위해 작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비가 내리던 날씨에 그녀가 아파트 입구에서 우산을 접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주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우산이 잘 안 접히네요. 도와드릴까요? 민주는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앞집 여자는 살짝 놀란 듯했지만 민준의 도움을 받아 우산을 접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해요. 요즘 우산이 잘 말을 안 듣네요. 민주는 그녀의 우산을 접어주면서 짧은 대화를 이어갔고 그녀는 민준의 친절함과 재치에 점점 더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민주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그녀와 함께 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커피 한잔 하실래요? 매일 이렇게 마주치는데 정식으로 인사도 못 드린 것 같아서요. 앞집 여자는 자연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민주는 놀라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답했습니다. 좋아요. 언제가 좋으세요? 그녀는 웃으며 내일 오후 시간 괜찮으시면 근처 카페에서 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과 그녀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준은 그녀와의 만남을 점점 더 기대하게 되었고 그녀 역시 민준에게 호감을 느끼며 그와의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아이를 재운 후 민준의 집으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은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정리하고 함께할 음식을 준비하며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이 만남이 단순한 호감을 넘어 서로에게 진지한 감정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녀를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녀를 위해 준비한 음식들과 여러 종류의 술을 꺼내 놓고 그녀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민주는 그녀가 어떤 것을 좋아할지 몰랐기에 가능한 모든 것을 준비한 것이었죠. 시간이 지나 드디어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민주는 속으로 생각하며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평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짧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원피스는 그녀의 매끄러운 곡선과 늘씬한 다리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은 자연스럽게 흘러내렸고 연하게 화장한 얼굴은 더욱 또렷하고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민주는 잠시 동안 말을 잃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모습 중에 최고로 아름다워요. 그녀는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고마워요. 결혼 전에는 이런 말 많이 들었었죠. 오빠가 여자 보는 눈이 있네요. 라며 살짝 윙크를 했습니다. 민주는 처음 받아보는 윙크에 당황한 나머지 어색하게 따라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주는 그녀를 집 안으로 안내하며 남자 혼자 사는 집이라 조금 어수선할 수도 있는데 이해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집 안을 둘러보며 괜찮아요. 오히려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라며 민준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습니다. 민주는 그 손을 꼭 잡았고 그녀는 손을 빼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른 손으로 민준의 손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오빠를 몰래 지켜봤어요. 얼굴도 잘생기고 매너도 좋아서 오늘 같은 날을 내심 기다리고 있었죠. 대화를 나누던 중 그녀는 직설적으로 오빠는 왠지 밤의 능력도 좋을 것 같아요.
라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민주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그건 직접 경험해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맞아요. 그런 건 경험이 중요하죠. 라고 답했고 두 사람은 서로의 농담에 웃음을 나누며 분위기를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자신의 경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혼 후에 받은 위자료로 생활했는데 쇼핑을 너무 많이 해서 2년 만에 바닥이 나더라고요. 이제는 생활비도 부족해서 살고 있는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았어요. 민주는 그녀의 말을 듣고 진심으로 걱정하며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해줘요.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며 오빠, 나를 돈 때문에 만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민주는 차분하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힘들어 보여서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화가 난 듯 자리에서 일어나 돈 때문에 이러는 거라면 나 그냥 갈게요. 라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민주는 순간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미안해요. 정말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당신을 오해한 게 아니라 정말로 당신이 힘들어 보여서 그랬어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나가려 했지만 그 순간 그녀가 신발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민주는 재빨리 그녀를 붙잡으려다 그만 함께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누운 채로 서로를 바라보던 그 순간 억눌려왔던 감정이 폭발하던 민주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대었습니다. 그녀도 그에 응답하며 서로의 입술을 깊게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사랑과 욕망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고 그들은 마침내 그날 밤 깊고 뜨거운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나눈 후 그녀는 민준의 품에 안겨 오빠, 정말 좋았어요. 나 오빠랑 함께 있고 싶어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민주는 그녀를 더욱 강하게 끌어안으며 나도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이제 우리가 서로의 곁에서 힘이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민준의 집에서 밤을 보냈고 두 사람은 그 누구보다 가까워진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아끼며 진정한 연인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앞집 여자의 초대를 받고 그녀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이모 집에 가서 자고 올 예정이라며 오늘 밤에는 집에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사랑하는 여자가 바로 앞집에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두근거렸고 그녀와의 만남을 기대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집에 도착한 민주는 이미 저녁 준비가 끝난 테이블 위에 보글보글 끓고 있는 김치찌개를 보고 놀랐습니다. 민준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김치찌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치찌개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았어? 민준이 궁금해 묻자 그녀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젯밤에 오빠 집에 잠깐 갔었거든.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인스턴트 식품 중에 절반 이상이 김치찌개더라고. 그녀는 숟가락에 김치찌개를 떠서 민준의 입에 넣어주었고 민준은 그 맛에 감탄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평소에 나한테 끓여줄 수 있어?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거 되게 비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녀의 장난스러운 말에 민주는 가볍게 웃으며 정말 고마워. 너무 맛있어. 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그녀는 흰색 반바지와 몸에 딱 맞는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평소와는 달리 그녀의 곡선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늘씬한 다리와 매끄러운 피부가 민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민준은 가슴속에서 불타오르는 욕망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도발적인 미소와 눈빛은 그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듯했습니다. 결국 민준은 참을 수 없는 감정에 그녀를 확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따뜻했고 그의 품에 안기자마자 민준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가까이하며 점점 더 뜨겁게 키스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숨결이 뜨거워지고 그들은 갈망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그녀의 허리를 더욱 강하게 감싸며 그녀의 입술을 거칠게 탐닉했습니다. 그녀 또한 민준의 목을 감싸며 더욱 깊이 그의 품에 안겼고 그들의 몸은 서로를 향한 욕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참지 않고 그녀를 안방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의 키스는 더 격렬해졌고 방 안의 공기는 한층 더 뜨거워졌습니다. 그녀의 몸을 천천히 탐색하며 민주는 그녀의 모든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녀도 그의 손길에 반응하며 더욱 그에게 몸을 맡겼고
그들은 그동안 억눌려왔던 감정을 모두 쏟아내며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밤, 민준과 그녀는 무려 9번이나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매 순간 서로를 탐하고 서로의 욕망을 채워가며 두 사람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서로에게 몰입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하나가 되었고 그 열기는 좀처럼 식지 않았습니다. 9번째 사랑을 나눈 후에야 그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서로를 꼭 끌어안은 채 잠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과 그녀는 서로에게 완전히 빠져들었고 그들이 나눈 사랑은 단순한 욕망이 아닌 서로를 향한 진실한 마음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존재를 더욱 강하게 느끼며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아내와의 이혼 후 예상치 못한 새로운 사랑을 찾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이제는 앞집 여자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합니다. 서로를 통해 치유되고 더욱 단단해진 우리의 관계는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더욱 기대하게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올해 34살이 된 전업주부예요. 제 하루는 매일 아침부터 전쟁이 시작돼요. 이른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을 위해 식사를 차리고 출근 준비를 도와주며 시작되죠. 남편을 보낸 뒤에는 바로 아이와 씨름해야 해요. 곧 어린이집에 가야 할 아이를 씻기고 옷을 입힌 뒤 준비시켜서 어린이집 차에 태워보내는 일까지가 아침에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러고 나서야 집에 돌아와 남편과 아이가 남긴 흔적을 하나하나 치우고 여기저기 산적한 집안일을 끝내야만 저만의 여유로운 시간이 찾아와요. 물론 오후가 되면 다시 저녁 준비를 하고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와야 하는 일상이 반복되지만 그나마 몇 시간의 휴식은 제 일상에 활력을 주는 소중한 시간이죠. 저도 사실 한때는 직장에서 일하며 커리어를 쌓고 성장해 나가는 걸 꿈꾸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를 낳고 육아에 전념하면서 사회와의 연결이 끊어졌고 그 이후로는 저를 필요로 하는 회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잠깐의 휴식 시간에 차를 마시며 과거의 꿈을 회상하는 것이 작은 위안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려고 집을 나섰는데 옆집 남편을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분도 또래 아이를 데리고 나오고 있었는데 깔끔한 외모에다 상냥한 미소로 인사하는 모습이 굉장히 호감 가는 인상이었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남자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매일 아침 출근도 하지 않고 아이 등교만 시키는 그 남자가 조금은 답답해 보이기도 했죠. 그날따라 무뚝뚝하지만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며 가족에게 풍족한 삶을 안겨주는 제 남편이 왠지 모르게 더욱 고맙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 이후로도 아이를 등하교시킬 때마다 옆집 남편과 자주 마주치게 되었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는 일도 잦아졌어요.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게 싫었던 저는 그만 대뜸 물어봤어요. 혹시 일 안 하시고 전업주부로 지내세요? 그런데 옆집 남편의 대답은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알고 보니 그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IT 대기업의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현재는 회사 방침에 따라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속물 같지만 누구나 아는 그 대기업의 팀장이라고 하니 그 남자가 한순간에 다르게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편견을 반성하게 됐죠. 출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고 아이의 등하교를 책임진다고 해서 그를 섣불리 판단했던 제 자신이 조금 부끄러워졌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거나 데리고 오는 길에 옆집 남자와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 남자는 굉장히 유쾌하고 친절해서 이야기 나누는 게 참 즐거웠어요. 저와 대화가 잘 통했고 공통 관심사도 많다 보니 대화가 끊이지 않았죠. 어느 날은 서로 아이를 데리고 돌아오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집 앞에 다 와서까지도 계속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이야기의 여운이 쉽게 사라지지 않아서 결국 집 앞에서 10분이나 더 이야기를 이어가다가 아쉬움을 뒤로하고 각자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 적도 있었죠. 그런 순간이 계속되면서 점점 옆집 남편과의 대화가 일상의 즐거움이 되어갔어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아무도 없는 집에 그 남자를 초대해서 마음껏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남편과 아이를 생각하며 그 마음을 억눌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옆집 남편과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제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와 이야기를 하고 집으로 들어오면 괜히 제 아래가 축축해지는 느낌이 들고 남편에게는 느끼지 못했던 묘한 설렘과 두근거림이 저를 휘감았어요. 며칠 동안 이 감정이 가라앉지 않고 계속되다 보니 혼자 있는 집에서 그 남자를 생각하며 제 안에서 끓어오르는 욕구를 스스로 해결하곤 했어요. 그렇게 홀로 감정을 풀어내던 어느 날 저는 결국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말았죠.
더는 참을 수 없겠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어요. 어떻게든 그 남자를 찾아가서 그를 꼭 안아보고 싶다는 충동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거든요. 평소에 비누를 만드는 취미가 있던 저는 비누를 선물한다는 핑계를 대고 그 남자의 집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선물을 빙자한 마음이었지만 사실은 그와 조금 더 가까이 있고 싶다는 욕망이 더 컸죠. 떨리는 손으로 배를 누르자 곧바로 옆집 남편이 문을 열었어요. 그가 문을 열고 나타나자마자 제 손에 들려있는 비누를 보고 약간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도 잠시 곧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저에게 집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을 했어요. 비누를 선물하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옆집 남편이 저를 바라보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근데 왜 찾아오신 거예요? 예상치 못한 돌직구 같은 질문에 순간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저는 어쩔 줄 몰라서 급히 말을 꾸며냈어요. 그냥 비누도 드리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요. 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그도 바보는 아니었겠죠. 대낮에 아무도 없는 집에 굳이 찾아와서 선물을 들고 온 저의 진짜 의도를 모를 리가 없었어요. 옆집 남편은 저를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다가 제 대답에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으니까 제가 하나 부탁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집안일 하느라 서로 땀도 많이 흘렸을 텐데 선물로 가져온 비누로 서로의 몸을 씻겨주자고 제안하는 거예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예상치 못한 제안에 너무 놀라서 멍하니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머릿속에서는 이런 상황이 맞는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수백 가지 생각이 오고 갔어요. 하지만 그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과 욕망이 이미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건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리 길지 않은 침묵 끝에 저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옷 벗고 욕실로 갈게요. 이후 옆집 남편도 저를 따라 욕실로 들어왔고 하나씩 옷을 벗기 시작했어요. 그의 몸은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근육이었고 저희 남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몸을 천천히 만지며 비누 거품으로 씻겨주기 시작했는데 그럴수록 억누를 수 없는 욕망이 점점 타올랐고 결국 욕실에서 서로의 갈증을 풀어버렸어요. 그와 옆집 욕실에서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현실에 더욱 짜릿한 감정이 밀려왔고 그는 그날 그곳에서 제게 모든 마음과 욕망을 쏟아냈죠. 그렇게 한 번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난 후부터 우리는 매일 만나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미 그 선을 넘고 나서는 죄책감도 주저함도 남아있지 않았죠. 남편과 아이가 출근하고 등교하면 그 남자를 집으로 초대해서 안방 침대 위에서 사랑을 나눴고 또 때로는 아내와 아이가 없는 그 남자의 집 거실 소파에서도 은밀하게 서로를 느꼈습니다. 아이를 등교시키고 돌아오는 엘리베이터에서 서로의 몸을 조심스레 만지며 집에 도착하자마자 불타는 욕망에 빠져들었어요. 점차 우리는 더 대담해졌어요. 오전에 잠깐씩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쉬웠던 우리는 저녁 시간이 되면 산책을 하겠다는 핑계를 대고 몰래 밖에 나와서 함께 모텔에 가기도 했고 그 남자의 차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는 아무렇지 않은 듯 집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남편과 함께 문을 나섰을 때 옆집 부부를 마주치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남편이 보지 못하게 옆집 남편에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곤 했어요.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말이 이렇게 가슴 깊이 와닿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다른 사람의 눈에 불륜이었을 그 관계가 제게는 어쩌면 한편의 로맨스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렇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영원할 것 같았던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찾아왔어요. 어느 날 옆집 남편의 재택근무가 끝나버렸거든요. 회사 방침이 바뀌면서 그가 출근을 해야 했고 우리 둘에게 주어졌던 자유로운 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각자 가정이 있고 또 그에 따르는 책임이 있었던 우리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런 상황이 이어지자 저는 마치 병든 닭처럼 무기력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아이를 보낸 뒤에 찾아오는 오전 시간이 되면 문득문득 옆집 남편과 나눴던 뜨거운 사랑이 너무나 그리웠어요. 그의 손길, 그의 목소리, 그리고 그의 따스했던 품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 맴돌았죠. 그때마다 욕실로 가서 그 남자가 처음 저를 씻겨주었던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홀로 욕망을 풀어내곤 했어요. 하지만 매번 스스로를 달래는 일은 점차 공허함으로 변해갔고 그와 함께 나누었던 순간들을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 아프게 다가왔어요.
언제까지고 이렇게 위험한 길을 걸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던 저는 결국 그 남자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건 그저 짧은 한순간의 일탈이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가정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아이에게 더 잘해주고 마음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죄책감을 씻어내고 싶었거든요. 집 앞에서 가끔씩 옆집 남편과 마주쳐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모르는 척하며 인사만 하고 지나갔어요. 그렇게 조금씩 제 삶은 원래대로 돌아가고 안정되어 가는 듯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동안 잊으려 노력했던 모든 감정과 상황이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일이 제 앞에 닥친 거예요. 평소처럼 남편과 아이를 보내고 나서 차를 마시며 한숨 돌리고 있었어요. 조용한 오전 시간, 여유를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 벨소리가 울렸죠. 택배가 온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었는데 눈앞에 서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옆집 남편이었어요. 그가 거칠게 제 손목을 잡더니 바로 저를 향해 키스를 퍼부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던 저는 순간적으로 그를 밀어내려고 했지만 그의 몸에서 느껴지는 그 강렬한 굶주림과 욕망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도 그의 품에 몸을 맡기게 되었고 저희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던 욕망도 다시 깨어나 버리고 말았죠. 그날 처음 욕실에서 만났던 그 열정 그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를 느꼈고 그 남자는 온몸과 마음을 저에게 쏟아내었어요. 마치 밀린 숙제를 끝내듯 몇 번이나 사랑을 나누고 나서야 지친 숨을 돌릴 수 있었죠. 어떻게 된 거냐고 묻자 옆집 남편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털어놨어요. 당신과의 관계를 끊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회사에 간곡히 부탁해서 다시 재택근무를 하기로 했어요. 그의 말에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버렸지만 그 순간 저는 이성보다 본능에 이끌렸어요. 그날 우리는 한 번 더 서로의 몸을 나누며 다시금 사랑의 불길에 휩싸였어요. 지금도 이 사랑의 끝이 어디로 향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현재를 즐기고 싶다는 마음뿐이에요. 여전히 거의 매일 옆집 남편과 우리 집과 그의 집을 오가며 위험하고 은밀한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이 불꽃 같은 관계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지금만큼은 그 뜨거운 열정에 몸을 맡기고 있을 뿐이에요. 이 이야기는 저만 알고 있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으로 남기게 되었어요. 저희 이야기를 듣고 비난하는 분도 있겠고 이해하지 못하는 분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제 마음을 솔직하게 풀어내고 나누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조금의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말할 곳 없던 비밀을 털어놓는 작은 탈출구 같은 느낌이에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 여자예요. 최근에 남자친구가 바람나서 헤어지고 매일 친구들이랑 술 퍼마시며 살고 있었어요. 저는 대학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한 상태이고 전 남친은 군 제대 후 복학해서 한 학기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군 제대까지 기다려줬더니 학교 신입생이랑 바람이 났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기꺼이 군대 생활하면서 힘들 때 옆에서 기다려준 거는 난데 제대하고 얼마 안 있다가 파릇파릇한 여자 신입생이랑 바람이 나다니 너무 열이 받았어요. 진짜 뭐 저딴 배은망덕한 놈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군대 있을 때 자주 면회 가고 택배로 먹을 거며 부대 이것까지 챙겨서 보내주고 그랬었는데 돌아오는 건 꽃신이 아니라 헌신짝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퇴근 후 친구들을 불러 술을 마시면서 그놈 욕을 엄청 했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야 그만 마셔 그러다 속 버린다. 진짜 그냥 좋게 생각해 간만에 솔로 됐는데 그냥 여태 못했던 거 하면서 즐기면 되지. 그때 모질이 같은 놈 때문에 자꾸 힘들어하지만이 진짜 열받잖아. 내가 군대까지 다 기다려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냐고. 진짜 남자들은 어린 여자만 보면 눈이 횟가닥 돌아가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이제 군 제대했겠다. 지 세상이라고 생각했겠지. 거기다가 어린 여자가 들이대는데 안 넘어갈 수 있어. 그놈 여친 없다고 하고 다녔다면서 그냥 인간 자체가 글러먹은 놈이었던 거야. 진짜 열받아. 진짜 재수없어. 내가 그동안 그놈 때문에 못했던 거. 진짜 실컷 하면서 산다. 그래. 오늘까지만 술 진탕 마시고. 이제 그만 슬퍼해. 이러는 시간이 아까운 거야. 즐겨야지.
나 제일 먼저 타투할 거야. 타투하고 싶은 거. 그놈이 못하게 해서 안 했는데. 이제 당당하게 할 거야. 요즘 남녀 할 거 없이 타투를 패션으로 많이 하는데. 저도 그냥 좋은 문구 레터링으로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전 남친이 그런 걸 왜 하냐고 못하게 해서 안 했는데. 이제 간섭할 남자친구도 없겠다. 이때 해야지 싶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고. 집에 와서 뻗은 다음날 일어나서 타투샵을 알아봤어요. 마음먹은 김에 빨리 하고 싶어서 최대한 예약이 빨리 되는 곳으로 알아봤습니다. 후기도 좋고 타투이스트가 잘생겼다는 곳이 눈에 보여서 예약 문의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레터링 문구로 타투 예약하고 싶어서 연락드려요. 바쁜지 한참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장 빠른 일자는 수요일 마감 시간 예약이 하나 캔슬돼서 가능하고요. 수요일 제외하고는 빠르면 3주 뒤에 가능합니다. 저 수요일 마감 시간으로 할게요. 예약해주세요. 타투를 하라는 신의 뜻인지. 마침 딱 모레 날짜에 자리가 나서 예약을 했습니다. 너무 두근거렸어요. 계속해서 후기를 찾아보면서 혹시 아프지는 않을까, 이쁘게 나올까 여러 걱정을 하면서도 설레었습니다. 수요일이 돼서 퇴근을 하고 예약 시간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근처에서 친구를 만나 저녁을 먹고 가기로 했어요. 친구한테 하고 싶은 문구 보여주면서 어떤 느낌의 필체로 해야 잘 어울릴지 얘기를 나누고 결정하고 타투를 받으러 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아직 이전 손님이 타투를 받고 있더라고요. 대기석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한 10분쯤 뒤에 끝이 났고 이제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죄송해요. 전에 고객님 작업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딱 보는 순간 왜 후기가 좋은 거는 둘째치고 잘생긴 타투이스트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생긴 것도 잘생겼는데. 떡 벌어진 어깨하며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는데 팔 근육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섹시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침을 흘렸습니다. 정신 차리고 자리에 앉아서 자세히 상담을 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문구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타투 위치랑 필체 등을 상의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누워서 타투를 받았어요. 저는 가슴 및 갈비뼈 쪽에 타투를 하려고 했습니다. 아픈 부위라고는 하는데. 직장을 다니기도 하고 잘 안 보이는 곳에 하고 싶었어요. 후회할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나중에 후회를 하더라도 안 보이는 부위에 하면 크게 상관없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쪽 속옷을 벗고 테이프 같은 걸 가슴에 붙이고 작업을 했습니다. 저는 현재를 즐겨라 문구를 영어로 새겼어요. 타투할 위치에 전사를 찍고서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뭔가 어찌되었든 남자 앞에서 그러고 누워있으니까 왠지 모르게 흥분되더라고요. 처음 보는 남자 앞에서 누워있고 그 남자는 섹시한 팔뚝으로 저에게 가까이 와서 갈비뼈 쪽에 작업을 해주니 심장이 떨렸어요. 정적 속에서 타투하는 소리랑 저와 그 남자가 침 삼키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작업이 끝났고 마무리로 알로에 젤을 발라줬어요. 그리고 진정시키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되게 조심스럽게 자리를 피해서 앉더라고요. 그리고 알로에 젤을 닦아주면서 보호 필름을 붙여주는데 그 남자의 단단해진 그곳을 봤습니다. 저도 타투를 받으면서 굉장히 묘하게 흥분이 되었는데 이 남자도 그랬나 봐요. 저는 많은 고객들을 받으니까 그런 거에 되게 감흥 없이 아무 반응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도발을 했어요. 이 남자가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혹시 매번 여자들이 이렇게 해줄 때마다 그렇게 단단해지세요? 네, 아니요. 아, 죄송해요. 원래 안 이러는데. 근데 왜 그렇게 단단해지셨지? 죄송해요. 너무 불쾌하시죠? 제가 원래 이러는 사람이 아닌데. 고객님이 너무 제 스타일이라 제가 좀 흥분했나 봐요. 저는 그 말을 듣고서 이게 웬 떡이냐 싶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마지막 손님이죠. 여기 올 사람 없죠? 네, 마지막이에요. 올 사람도 없고요. 저 되게 시간 많은데 그리고 저도 사장님 마음에 들거든요.
그 남자를 엄청나게 도발했어요. 저는 누워있는 상태로 그 남자의 얼굴을 끌어당겨 키스를 했습니다. 그 남자도 입맞춤을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조심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좁은 베드 위에서 하니 굉장히 색다르고 조심스러웠어요. 저 또 놀러 와도 되죠? 그럼요, 언제든지요. 타투 관련 주의사항을 듣고 연락을 하며 지내기로 했습니다. 마감 시간에 맞춰서 종종 샵으로 놀러 갔고, 우리는 샵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잘 만나고 있어요. 전 남친 때문에 힘들었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커플 타투도 할 생각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 남친 덕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고맙네요. 전 남친 놈은 신입생 여자한테 얼마 안가 차였다고 들었거든요. 처음에야 복학생이 군 제대도 했겠다 뭔가 든든해 보였겠지만 젊은 남자애들도 수두룩한데 늙은이 복학생이 계속 눈에 들어올 리가 없죠. 그리고 그놈 못생겼거든요. 차였다는 소리를 듣고 막혀있던 게 쑥 내려가듯 홀가분해졌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